안녕하십니까.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변선입니다. 오늘 절대공식 넘버 1 38번째 부사구 연습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략히 정리할게요. 부사구는 뭐가 핵심이 되는 구다? 부사가 핵심이 되는 구다. 부사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어로 쓰인다. 부사어의 위치는 어디다? 문미가 원래 위치지만 문장의 중간에 쓰이거나 문두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사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사구는 어떤 구조로 쓰였냐면 앞에 강조부사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충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충어는 오로지 뭐만 들어간다? 명사구만 들어간다. 그죠? 5 minutes late. 5분 늦게 할 때 그 5 minutes가 보충어라고 그랬죠. 앞에 있는. 그 다음 앞에 강조부사 자리는 very나 pretty 같은 말들은 원급하고 쓰이고요. even, much, still, far, by, far, a lot, way 뭐 이런 말들, yet 이런 말들은 비교급이라고 쓰이고요. 비교급이 나올 때 뒤에 보충어 자리에 뭐가 나온다? then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as 원급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고 as가 나오고 이때 뜻은 똑같이 뭐뭐하게 뭐뭐만큼이죠. 그 다음에 so 원급이 나오면 뒤에 that이나 as to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 다음에 to 원급이 나오면 뒤에 뭐 나온다? to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o는 넘어고 뒤에 to는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뒤에 그 강조부사가 뒤에서만 강조할 수 있는 애가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enough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구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 ly 붙었을 때 의미가 좀 달라지는 중요한 애들이 있다고 그랬죠. late는 늦게라는 부사로 쓰이지만 lately는 최근에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short는 부족하게라는 부사로 쓰이지만 shortly는 곧이나 직 이런 그죠? 뭐 직후에 shortly after, shortly before 직전에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부터 연습 문제를 풀어볼게요. 봅시다. 1번 Sarah had tried oysters only once before. 사라는 try, 먹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 삼아서 먹어보는 게 try예요. 사라는 먹어봤다 굴을 단지 한 번 전에 only once가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부사구죠. once라는 부사를 only가 강조해줍니다. 단지 한 번이에요. 첫 번째 부사구고요. 두 번째 부사구 before, 전에라는 뜻의 부사구입니다. 사라는 단지 먹어봤다 굴을 한 번만, 단 한 번만 먹어봤다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besides. 이게 접속부사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게다가 라는 뜻이죠. besides, 게다가. besides, 뭐 in addition 이란 말하고 같은 말로 쓰이죠. 게다가 첨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게다가 life is an ever-changing process. life, 삶이라는 것은 늘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다. ever이라는 건 늘 항상이라는 뜻에서 evergreen 그러면 늘 푸는 거니까 뭐가 됩니까? 상록수가 되죠. 그죠? ever-changing, 늘 항상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뜻입니다. ever의 반대말이 뭐야? 늘 항상이 아닌 게 결코 아닌 것이 never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never이 들어간 말 중에 우리 neverland라는 말이죠. neverland. neverland 뭐예요? 피터팬이 사는 나라잖아. 네버랜드. 왜 네버랜드의 이름이? 결코 나이 들지 않는 땅이죠. 그래서 네버랜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비슷한 그 놀이동산 있잖아요. 에버랜드. 그죠? 네버의 반대니까 이건 왠지 늘 항상 나이 들 것 같죠. 이해돼? 분위기가 젊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She worked enormously hard. 그녀는 일했다. 극도로 열심히 일했다. enormously한 강조부사가 hard란 부사를 앞에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네요. 극도로 열심히, 아주 매우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죠.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입니다. hard가 열심히 일하는 부사예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exactly when, exactly란 강조부사가 when이라는 부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이 정확히 언제라는 뜻입니다. 정확히 언제 did love come, 사랑이 왔느냐 to your heart, 당신의 마음속에. 알겠어요? 정확히 언제 왔어요 사랑이 당신의 마음속으로. 이해됐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언제 오나요? 네. 결혼할 때는 오겠죠. 그 다음에 5번 I don't eat meat and my husband doesn't either. 나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남편도 doesn't either. doesn't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eat, meat이 빠진 거죠. 이게 빠졌어요. eat meat either. 여러분들 부정문의 또한 역시가 either이죠. 긍정문의 또한 역시 뭐예요? to입니다. 이래서요? 긍정문의 또한 역시는 to고
이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긍정문의 또한 역시는 to고 부정문의 또한 역시는 either이 쓰인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또한 역시란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my husband doesn't either. 나는 고기 먹지 않고 나의 남편도 doesn't eat meat either. 고기 안 먹어요. 선생님은 완전한 100% vegetarian 아니었는데 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해서 이런 고기 거의 안 먹고 한 8년을 지냈습니다. 거의 안 먹고 8년 지냈어요. 그럼 뭘 먹었냐면 뭐 계란 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고기 있죠. 생선, 생선을 주로 먹었어요. 그 8년 동안 그렇게 지내왔어. 그렇게.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오래 살려고 하면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고 안 되겠다. 고기 먹어야 되겠구나. 오래 살려면 난 건강하게 살려고 고기 안 먹었는데 아니구나.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어떤 그 일본의 지역이 나왔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정정하신 거야. 근데 매일 막 고기 특히 고기 중에서 뭐냐면 돼지 막 머리 이런 걸 삶아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보쌈 같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보쌈 같은 게 그런 걸 보고선 나도 그런 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고기 먹기 시작했어요. 한 달 조금 넘었을 것 같은데 열심히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찾아온 변화가 있어 몸에. 뭔지 알아? 찾아온 변화?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어. 뭐냐면 방귀 냄새가 지독해졌어요. 그거 빼고는 달라지가 큰 걸 못 느끼겠어. 방귀 냄새만 지독해졌어. 다른 건 모르겠어. 아직까지 뭐 얼굴이 막 팽팽해진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피곤함이 없어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피곤해요. 똑같이 피곤해. 뭐 힘이 막 넘친다. 모르겠어. 차이 없는 것 같아. 아무튼 방귀 냄새만 차이가 있습니다. 봅시다. I don't eat meat.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나의 남편도 먹지 않는다. 고기를 either 또한 역시예요. either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offender's team must operate a player short. 그 반칙한 자의 팀이 must operate 운영해야 된다. a player short. 여러분들 이거는요 좀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 10분 이상 걸릴 설명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알겠어? 뭐냐면 이게 원래 시험 문제였어. 문법 문제였어요. 2005년 9월 평가 모의고사였을 거야. 2005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어떻게 나왔냐면 short가 맞냐? 응? shortly가 맞냐를 묻는 문제였어. short냐, shortly냐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죠? 뭐 정답은 일단 short죠. 왜 short가 써 있으니까 그 shortly는 틀리죠, 그죠? 틀리, 그죠? shortly 틀리. 근데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 나중에 뭐 그 나무 위키라든지 이런 데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때 나왔을 때 정답만 발표되잖아. short가 정답이고 shortly가 틀렸다는 건 정답은 발표됐지. 그 정답은 발표됐으니까 정답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해설이 발표되는 건 아니잖아. 해설이 발표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해설이 진짜 다양하게 나왔어요. 강사마다 해설이 다르게 나왔어. 강사마다 다르게 나왔어. 별의 별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해석이 나왔어. 알겠어? 그래서 이 별의별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강사끼리 뭐 했냐면 막 싸우고 막 너 고소한다 막 이렇게 막 비방하고 막 가운데 손가락 막 올리는 막 이런 장면 막 연출되고 그렇게 불이 붙었었습니다. 이거의 논쟁이 불이 붙었었어. 근데 한참 불이 붙었을 때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이 막 불이 붙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불구경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선생님이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니까. 한참 불이 붙었을 때 이제 그 평가원에 누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는지 문의를 했나 봐요. 근데 평가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여기서 이 short라는 녀석, 이제 short가 정답인 거는 다 알았으니까 short가 정답인 거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죠. 정답 발표됐으니까 short의 품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용사다. 이건 평가원 얘기예요. 형용사고 이 short라는 것이 뭐로 쓰인 거냐면 유사보호로 쓰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가원에서. 알겠어? 유사보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이때 갑자기 확 뜨셔가지고 그 당시 이 다음 해인가 아마 전체 영어의 일타가 되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뭐 TV도 나오시고 그랬었거든 그 선생님이. 아무튼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잘 나갔던 선생님들 중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던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막 별의별 막 비난전이 왔다 갔는데 그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틀렸다 그런 거 인정한다. 근데 아직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누가 있다 그러면서 또 비방하고 그 선생님은 또 자기는 끝까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막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알겠어? 지금도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게 유사보호라고 아마 찾으면 유사보호 사건이라고 찾으면 나올 건데 재밌는 게 뭐냐? 다 틀렸어요. 이건 평가원도 틀렸어. 알겠어? 평가원의 흑역사입니다. 이거 평가원이 틀린 겁니다. 평가원이 뭔가를 모르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그 틀렸다는 걸 파악하고 선생님도 뭘 하나 썼었냐면 이거랑 관련돼 있는 논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2페이지짜리 페이퍼를 썼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썼던 건 뭐냐면 레이트하고 숄트의 구조의 유사성을 통한 숄트의 품사 규정을 해가지고 썼었습니다. 레이트 같은 경우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단어지. 그지? 숄트도 마찬가지예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 숄트가 형용사로 쓰일 때 우리 짧은만 알고 있지만 부족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알겠어요? short of money라는 말 쓰잖아. 그지? short of money. 돈이 부족한이라는 뜻이거든. late도 마찬가지라고요. late도 형용사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로 쓰일 때 늦은 늦게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얘가 형용사 부사로 쓰일 때 앞에다 보충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he came. 그는 왔다. 어떻게 왔다? late. 늦게 왔다. 근데 앞에 뭘 붙일 수 있어? 10 minutes를 붙일 수 있어요. 10 minutes late. 그죠? 그럼 이 late 10 minutes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보충어지. late는 뭐예요? 부사잖아. 알겠어? 10분 늦게 왔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10 minutes late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다가 부사와 구를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문법에 이게 없잖아. 우리나라 문법에 부사 구라는 게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선생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부사가 핵심되는 구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요즘에 EBS에서 나오는 구문책에 보면 다 부사구가 이렇게 정의되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학 책에 나오는 부사구도 선생님이 지금 성경어랑 똑같이 부사가 핵심되는 구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이 당시에 주류가 되는 영어는 지금 99%인 영어와 마찬가지로 성문과 맨투맨이었거든. 성문과 맨투맨에서는 부사구라는 거의 정의가 뭐 전치사구 이런 걸 막 이상하게 부사구라고 정의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 부사구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부사구도 모르고 부사어라는 문장 성분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야. 알겠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평가원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어떠한 설명을 한 거냐면 The offenders 팀이 주어고 must operate가 동사고 a player 목적어고 그죠? 목적어고 이거를 유사 보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숄트를.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온 건데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했던 선생님도 있었고 나는 그 유사 보호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도 이해 안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은 뭔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서 유사 보호가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operate는 여기서 자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가 아니야. 자동사로 쓰였어. The offenders team, 그 반칙하는 팀이 주어고요. must operate 그건 뭐야?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야. 경기가 빠져 있는 건 목적으로. 알겠어요? 여기서 자동사 쓰인 거 운영해야 된다. A player short, 한 선수 부족하게라는 뜻입니다. A player라는 것은 short한 부사의 보충어로 쓰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부족하게, 한 선수 부족하게. 그래서 short의 품사는 뭐냐? 부사다. 이해됐어요? A player short는 뭐냐? 부사구다. 이해됐어요? A player short는 뭐라고요? 부사구다. 그럼 이 부사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쉽게 이해되잖아. 그지? 이게 재밌는 얘기야 이제 또 시작돼.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때문에 이제 곤혹을 갖고 있던 선생님이 계셨어. 잘 나가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게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아니 이거를 유사보호라고 헛소리 해대는 그
평가원에 한 방을 먹이고 싶었어요. 솔직히 알겠어? 평가원에게 한 방을 먹이고 싶었어. 너희들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걸 어떻게 유사보라고 얘기를 하냐? 문법 알고선 이거 내는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숄트하고 숄틀리를 형용사 부사로 낸 것 같은데 잘못 생각하고 낸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다른 선생님들 두 분과 함께 그 잘 나가는 선생님을 찾아봤죠. 그죠? 찾아갔는데 우리 이걸 알려주려고 갔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 꺼내자마자 좀 화를 내시더라고. 얼굴 빨개지면서. 그래서 이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책에 사인만 받아왔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오래된 전 일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의 친한 어떤 선생님이 계세요. 하 선생님이라고 실력자십니다. 엄청난 실력자시고 미국에서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 친구들도 계시고 그분도 역시 미국 유학하다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선생님하고 똑같은 다 입장이었는데 그분이 사전 같은 데 보면 영어 학자들, 사전을 편찬한 영어 학자들의 그 주소, 이메일 주소가 써 있거든요. 이메일을 한 30통 보내셨어요. 이메일을 한 30통 보내시고 그 중에 한 3통 정도의 답변을 받았는데 되게 유명한 언어학자들입니다. 영어학자들이에요. 그 영어학자들, 언어학자들의 답변이 다 똑같았어요. 뭐냐면 apply short에서 short는 부사고 apply short는 부사구다. 이게 다 똑같이 온 답변이었어. 알겠어? 즉 주류 정통 영어학, 우리나라는 주류가 이상하게 일본식 영문법이 주류지만 주류 영어학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그냥 부사구였고 쟤는 핵심 부사였을 뿐인 거야. 어플레이어는 보충어였을 뿐이고. 근데 이거를 설명 못하니까 유사보호라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 나왔고 지금도 유사보호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어? 유사보호 아닙니다. 저 부족하게라는 부사야. 여기 어플레이어 없으면 틀릴 것 같아요? 어플레이어 없어도 말 돼. 알겠어? 그 오펜더 반칙한 사람의 반칙자의 팀은 경기를 운영해야 된다. short 부족하게라는 말 쓰입니다. 실제로 예문도 나와요. 아시겠어요? A player short 그러면 한 선수 부족하게, two players short 그러면 두 선수 부족하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아직도 제대로 못 배우는 학생들이 그래서 많은 게 되게 안타까워요. 선생님이 좀 더 유명해져서 이런 거 좀 제대로 알리고 싶은데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네요. 그죠? 그런 일이 있어서 좀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진짜 궁금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뭐 나무 위키 같은 데서 뭐 유사보호, 추가보호란 말도 있어서 추가보호라는 말 뭔지 모르겠는데 유사보호, 추가보호라는 말이 있었거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그 quasi complement 유사보호라는 거는 우리나라 문법 학자가 만들어낸 용어지 영어학에 쓰이는 용어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추가보호라는 난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영어학에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무튼 그 사건 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때 short는 부족하게라는 뜻의 뭐라고? 부사라고. 이해됐지? 그 반칙자의 팀은 경기 운영해야 한다. 한 선수 부족하게. 됐나요? 이때 앞으로서 거의 플레이의 의미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7번 Depression is almost always. almost가 always를 강조해주는 부사로 쓰였네요. 거의 항상입니다. 이래서요. 우울증은 거의 항상 수반된다. 뭐를? insomnia, 불면증을 수반된다. 불면증에 수반된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accompany란 말이 뒤에 목적어 나오잖아요. 뭐뭐를 수반하다. 함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반주한다는 것도 음악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뭐 accompany란 말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구조에서 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accompany가 뭐가 되어 있어요? be accompanied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저기 주어. 여기 원래 있었던 주어는 여기 뒤에 와서 행위자로다가 바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주어가 목적어를 수반하든지, 그죠? 목적어가 주어를 수반한다고 해도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얘는 accompany는 be accompanied by라고 수동이라고 쓰여도 그냥 뭐뭐를 수반하다라고 능동을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영어에서 능동하고 수동이 의미가 똑같은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parallel, 평행한다. 주어하고 목적어가 평행하면 목적어도 주어랑 평행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써도 그냥 평행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face, 주어가 목적어에 직면하면 목적어도 주어를 직면하기 때문에 face를 쓰냐 be faced with를 쓰냐 둘 다 직면하다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ccompany도 뭐뭐를 수반하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be accompanied by가 주어가 목적어를 수반하면 목적어도 주어를 수반 함께 있는 것이거든. 그냥 함께 있는 것이니까 능동이든 수동이든 똑같이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거 쓰려면 쓰세요. 지저분해서 지우려고 지울 겁니다. 지웁니다. 그냥 be accompanied by 뭐뭐를 수반한다 해도 자연스러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 우리나라 말로. 우울증은 거의 항상 수반한다 insomnia를. 알겠어요? 불면증을 수반한다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Schubert wrote music as freely as one would write a friendly letter. 슈베르트가 썼대요. 뭘 썼대요? 음악을 썼대요. as freely as 원급 as인데 원급 자리에 형용사냐 부사냐에 따라서 얘가 형용사구하고 부사구로 갈리죠. 뭐로 쓰였습니까? 부사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슨 거예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니까 뭘로 쓰여요? 부사어가 되는 거죠. 똑같이 자유롭게 뭐만큼 한 사람이 쓸 것만큼 뭐를 다정한 편지를 그 절친에게 우정의 편지를 보내는 걸 편하게 쓸 수 있잖아, 그죠? 그것만큼 자유롭게 음악을 썼다는 얘기야. 그만큼 음악을 편하게 잘 썼다는 얘기겠죠, 그죠? 슈버트는 썼다 음악을 똑같이 자유롭게 뭐만큼 한 사람이 쓸 것만큼 뭐를 다정한 편지를 똑같이 자유롭게 뭐만큼 한 사람이 쓸 것만큼. 여기서 이제 이것도 이제 문법 문제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free가 맞냐, freely가 맞냐를 물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free는 형용사고 freely는 부사잖아요. 지금 부사어 자리에 쓰여야 되니까 부사어로 쓰여야 되니까 뭐가 맞는 거야? freely가 맞는 거지 free가 아니라. 이해됐나요? 그런 문법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now that은 뭐뭐이므로 라는 뜻이죠. 뭐 지금이란 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뭐뭐이므로. Now that we have a baby. 지금 우리가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있으므로 we seldom이 뭐예요? 부사입니다. 우리는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seldom get the chance. 거의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 어떤 기회예요? To go to the cinema. Go to the cinema. Go to the movies. 영화 보러 가다는 뜻입니다. 영화 보러 갈 그런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10번 The tide comes in. 밀물썰물이 타이드입니다. 밀물썰물이 comes 온대요. in 안으로. 첫 번째 부사입니다. 안으로 온다는 건 밀려온다는 얘기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coming 그러면 밀물이 밀려온다는 얘기예요. 밀물이 밀려온다. Very quickly. very랑 강조부사, quickly란 부사를 강조했네요. 매우 빠르게 밀려온다. here 장소의 부사어죠. 부사입니다. 얘도 부사야. 얘는 강조부사를 강조한 거니까 합쳐서 부사고입니다. 세 개의 부사구가 다 부사어로 쓰였죠. 밀물이 온다. 안으로 밀려온다. 매우 빠르게 여기에서. 그래서 you can soon find yourself stranded. 너는 can soon 여기 또 부사 중간에 껴들었네요. 그죠? can soon find 곧 발견할 수도 있어. 이렇게 중간에 껴든 거는 문장 성분 표시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너는 곧 발견할 수 있어. 너 자신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인 것을 stranded. 됐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됐나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The significance of the sense of smell. The significance of the sense of smell. 이건 주어져. 그 중요성인데 어떤 중요성입니까? 후각의 중요성이죠. 후각의 중요성은 has been poorly understood. has been poorly understood. poorly라는 부사 중간에 껴있네요. 그죠? 서투르게란 뜻이죠. 서투르게 이해되어 왔대. has been understood. has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be understood는 이해되다. has been understood 이해되어 오다. poorly 서툴게라는 뜻이에요. 서툴게 이해되다.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후각의 중요성에 것은 서툴게 이해되었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주어, 동사, 부사어입니다. 전치사고 부사어요. and only slowly is more knowledge ab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ense of smell becoming available. Only slowly. 이거 잘 봐봐. Only slowly. 무슨 거예요? 부사구예요. 근데 only가 slowly 이렇게 강조해 주잖아. 그죠? 근데 only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부정어입니다. Only slowly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당겨져 앞으로 보내진 겁니다. only 플러스 알파가요. only 플러스 알파 또는 not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이 두 개는 속성이 비슷하니까 only 플러스 알파, not 플러스 알파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뭐 할 때 이동되어 왔을 때, 그죠? 이동되어 오면 only 플러스 알파가 부정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얘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근데 재밌는 건 알파를 꼭 끌고 나와. 얘네가 부정어기 때문에
그 뒤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부정어 도치가 일어납니다. 부정어 도치는 항상 조동사,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는 이런 도치예요. 알겠어요? 조동사, 비동사, 주어 앞으로 나오는 이런 도치야. 쭉. 오케이? 올리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도치라고 그래 이거를. 부정어 때문에 일어난 뭐 일어났어? 도치가 일어났어. 부정어 도치라고 합니다. 됐나요? only가 slowly를 끌고 나왔지? 그지? 끌고 나와서 이게 뭐가 일어나는 거야?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단지 천천히만, 그죠? 단지 천천히만, 느리게만 is more knowledge about. 그럼 is가 나오면 여기서 조동사 또는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본동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동사 누구냐면 becoming이야. is는 진행의 조동사, becoming이 본동사. 그럼 이 중간에 껴있는 is하고 becoming 사이에 껴있는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지. 단지 천천히만 more knowledge ab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ense of smell. 더 많은 지식, 뭐에 대한 지식? The role, 역할과 중요성. 뭐의 역할과 중요성? 후각. 즉 후각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is becoming available. 지금 이용 가능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 단지 천천히만. 알겠어? 단지 천천히만 더 많은 지식, 뭐에 대한 지식?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식. 뭐의 역할과 중요성이에요? 그 후각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단지 천천히만 지금 이용 가능하게 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됐어? 아우 중요해. 그죠? 아주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갑니다. 부정어 도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구마에서만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배우니까 이거 정리를 잘 해놓고 익혀놓으세요. 미리 봅시다. The significance of the sense of smell. 그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에요? 후각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has been poorly understood. 서투르게 이해되어 왔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only slowly, 단지 천천히만 is more knowledge abou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ense of smell. 더 많은 지식, 뭐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식이 있죠. 뭐에? 후각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단지 천천히만 이용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다. 알겠어요? 조금씩밖에 이용 못한다는 얘기죠. 천천히만. 됐어요? 네. 아우 다 했네.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besides 게다가 in addition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 a player short 뜻이 뭐라고요? 한 선수 부족하게. short의 품사 뭐라고? 부사라고요. 알겠죠? 한 선수 부족하게야. 10 minutes late하고 똑같은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e accompanied by나 그냥 accompanied나 뜻은 뭐다?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as 원급, as 자리에 원급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면 형용사고 부사 들어가면 부사구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now에서 뭐뭐이므로, 지금 뭐뭐이므로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nly 플러스 알파, not 플러스 알파가 문두로 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도치가 일어난다. 이때 도치는 조동사나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이동하는 도치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숙제입니다. 연습 문제 5번 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사구 개념 연습 문제 3회독 하시고요. 명사 구 플러스 부사 형태의 부사구. 그러니까 이거 명사구는 뭐겠어? 보충어지, 보충어. 보충어가 보충하는 부사 있잖아? 그지? 보충어가 부사를 이렇게 보충해주는 형태의 부사구를 찾아보기. 예를 들어서 play a short라든지 10 minutes late라든지 2 years ago 같은 거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거 말고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알겠어요? 마지막 시간이야. 조금 이상한데 마지막 같지 않은 마지막이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2트랙으로 찍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설명하자면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2개로 다 찍고 있었어요. 2개로 찍는데 이제 후반부의 강의가 지금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강의는 아직 안 끝나서 완벽한 완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 여러분이 순서대로 공부했다고 하면 지금 시점이 완강인 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완강했다고 했을 때요. 사실 이 완강이라는 것은 공부의 끝이 아니라 이 완강 시점이 공부의 시작 시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듣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 것이냐? 강의를 듣는 것은 이해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책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 선생님이 그것을 이해시켜주고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정보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 어떻게 정보를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 이거는 이해를 위한 것일 뿐이고 그렇게 했다고 이게 내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그 장인에게서 뭘 만드는 걸 배웠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저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의식적으로 배우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물건 만들어 보면 안 만들어진다고. 초창기에 계속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식이 내게 안 되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에게서 배운 것은 의식적인 지식일 뿐이고요. 그게 거의 무의식돼서 내 몸에 익어야지, 체화돼야지만 실제 실력이라는 것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배우고 완강을 했다고 하면 이 내용을 이해했고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게 된 거거든. 그걸 가지고 이 교재를 30회독 하세요. 알겠어요? 30회독 하시면 30회독 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볼 때마다 이런 거 피자판 그려놓고 한 번씩 색칠해 나가. 이렇게 색칠해 나가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색칠해 나가세요. 그리고 한 번 볼 때 딱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볼 때 문장을 여러 번씩 읽어보는 방식으로 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판을 몇 개, 피자판을 4개 그러면 4, 8에 32. 그죠? 4판 채우면 실력이 완성될 겁니다. 선생님이 제일 많이 봤던 게 이런 경우입니다. 반복하라고 했더니 한 5번 반복해요. 그럼 5번 반복하면 실력이 느냐? 느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면 실력이 늘긴 늘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구문 같은 경우 보통 3, 4월 정도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6월에 또는 9월에 점수가 피크를 찍는다고. 점수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어. 왜 그러냐면 구문빨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능에서 이제 수능에 6월, 9월에 점수 잘 나오면 9월까지 점수 잘 나오면 학생들이 구문을 더 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잊는다고. 선생님이 제자들 중에서 지금 다시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 찾아오는 학생들. 선생님 저 대학 가서 영어 안 했더니만 지금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생긴다고. 고3 때는 선생님 거 배워가지고 정확히 잘 해석이 됐는데 수능 그래도 잘 봐서 좋은 대학 갔는데 다 까먹었어요. 안 하면 잊어버려.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게 유지되는 정도로 다 짧은 시간 동안 유지되는 정도로는 가는데 긴 시간 완벽하게 유지되진 않는다고. 알겠어? 한 30번을 진짜 반복을 하게 되면 엄청 긴 시간 유지될 수 있다고요. 내게 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거 평생 써먹으려고 하면 30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당장 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다가 지금 나는 추우니까 언발에 오줌 누겠어라고 하면 지금 좋지만 나중에 다시 다 까먹고요. 그러면 시간 낭비만 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화끈하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 때까지 반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완강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완강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모든 사람이 이루지 못하는 한 단계를 이루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박수 받으셔야 되는데 진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이 왜 반복하라고 했는지 반복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뭐 여러분이 묻고 싶잖아. 진리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뭐 성인에게 물을 수 있죠. 그럼 성인은 한마디 할 거야. 네가 직접 느껴봐. 알겠어? 직접 느껴보는 것밖에 없어서 말로 설명 안 되는 거. 여러분이 반복해 보실 때만 아실 수 있어요.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해봐야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묻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의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내게 되질 않는다고. 반복해서 30번 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지식을 만들어 갈 때 그때 선생님이 한 얘기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사랑을 해봐야 되는 것처럼 반복을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어요? 해보라고 막 해만 보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이것으로써 절대 공식 넘버 1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30번 꼭 반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